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심리정입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까지 맑아지는 맑은 하늘로 월요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2022년 장마 조금은 이례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염과 요란한 장맛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지금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장마는 보통 한 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조금만 더 기상 변화에 주의하셔서 외부 활동 계획 짜실 때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주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주 후반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조금은 주춤한 모습으로 4일 연속 하락세를 접고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출발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미국 기술주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 지금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은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해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전일 이제 다우존스가 2% 넘게 상승을 했고 나스닥도 1.7%대 거의 2%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이 정말로 그렇게 초폭등으로 정말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는지 자, 살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반등을 줬으면은 자, 반등 준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피크아웃이다. 물가 정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다. 앞으로는 이제 줄어들 거다. 요 얘기가 있고요. 아니다. 계속 경기 침체는 계속 될 거다. 이 얘기가 둘 다 싸우고 있는데 연준에서 1포인트 안 하고 0.75로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움직이겠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32,000을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이 5%에서 7% 폭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물론 아직 이번 주에서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주면서 돌파를 해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로 경기에 대한 그 하강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찍었고 이제는 좋아질 것만 남았다라는 그 얘기를 믿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요걸 돌파해주면 돼요. 요것만이 아니고 요거 돌파하고 요거 두 개는 돌파를 기본으로 하고 가야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기본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기본. 아주 쉽게.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쟤네들이 진짜로 올라가주는 게 맞구나 이렇게 믿어주면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가서 우리나라 시장은 쟤네들이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여기 코스닥은 780, 코스피는 2,400을 너무 쉽게 그냥 한 발짝 두 발자국만 움직이면은 이거 그냥 돌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니까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나와주는 이 흐름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돌파를 못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저렇게 강하게 안 움직이는 걸 보면 조금 약하다라는 걸 좀 감지를 해서 짧은 매매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올라올 때마다 해주는 건 좋고요. 이렇게 되면 26일, 27일 날에 FOMC 때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미국 시장이 지금 저렇게 하고 정고점을 돌파한 흐름으로 갈 거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2,400을 월, 화, 수 이번 주 주초에 반드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종목들이 죄다 그냥 폭등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약하면은 현금화해 놓고 주식 다 팔아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아직 단기 상승 반등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등 중에 있어요. 유럽 시장도 잘 버티죠 지금. 유럽 시장도 한 번만 더 무너졌으면은 이제 단기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무너지지 않고 반등 주겠다라는 박스권을 다시 회귀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짧은 매매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사면서 5% 먹고 팔고 하는 데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26일, 27일 전후로 해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그때에서 매매니까 주식을 투입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도 반등권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거나 다우존스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2,500, 2,600까지는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같이 봐주면 돼요. 미국이 폭등을 하면 우리나라도 2,400, 2,500, 2,600까지 가는구나. 그때가 종목들이 잘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꿈을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치를 5% 먹으려고 했던 거 15%, 20% 늘리면 되고.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짧게 끊으세요. 3에서 5%. 그리고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개인들이 사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서 3에서 5% 먹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반등을 줬고 미국 시장이 폭등은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2,400은 돌파를 못하지만 코스닥도 이게 뭡니까? 이게 780은 당연히 오늘 아침서부터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800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종목들이 가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짧은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그 업종에서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전날 잘 움직였던 애들은 좀 주춤주춤하는데 오랜만에 은행주들하고 보험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 은행주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제주은행이 아까 전에 20 몇 %대, 27%대 폭등을 했고 지금 우리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도 3%대, 4%대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1%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0.75도 빅 스텝이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고.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금리 뭐 6%대 넘었다 뭐 한다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계속 이슈는 살아있고 근데 보험주들하고 은행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 된 것 같아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험주를 그렇게 많이 공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주들이 좀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이따가 은행주 움직이니까 항상 은행주 움직이면 그 다음에 보험주가 따라가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험주에 대한 매매 전략을 드릴 건데요.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아직은 매매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26일, 27일 FOMC 때 조금 조심하는 것 빼고는 당분간은 뭐 일주일 동안 해서 뭐 3에서 5% 먹는 매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호재로 인식되어서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갈지 조금 더 강력하게 보여질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불안하시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좀 단단한 전략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팜스토리와 대한제당 아직은 수익률에 아직 좀 성공하지 못했고요. 화미세 3.6% 수익률에 성공했습니다. 녹십자 매수가 미도달된 상태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71.3% 가져갔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한화 손해보험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이죠. 하나손해보험인데 지금 현대해상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험주들이 움직임들이 은행주보다 조금 더 약해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지금 3%대, 4%대 강세인데 은행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1%대에서 0.75포인트 한다라는 얘기가 호재로 반영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잘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제로 금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상에 대한 수혜주들은 은행주, 보험주 이쪽으로 갈 게 뻔한데 근데 지금 보험주들이 많이 지금 바닥에 있고 지금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래서 바닥에서 장대양봉 하나 준 다음에 일단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해볼 만은 해요. 일양 이익 패턴이라서 목표치도 남아있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매매 관점에서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에서 0.75포인트 한다고 해서 금리 인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겁니다. 9월 달에도 할 거고요. 9월 달에 오히려 기사 보면 1% 한대요. 1%. 기사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0.75포인트로 하겠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1% 안 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9월 달에 1%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잘 찾아봐야 되는데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가격이 맞아지면 공략을 해서 짧게 끊으세요. FOMC 전에까지. 그래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또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당장 안 해도 그 뒤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가 못 잡으면 할 수가 없죠. 뭐. 금리 인상을 많이 해갖고 잡아야지.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을 보겠습니다.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은 녹십자 드렸었는데 가격은 미도달 돼가지고 사지진 않았지만 그 전에 앞전에서 공략했었던 종목으로 이거는 한 10.2%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6만 원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다른 제약주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못 산 사람들은 16만 원까지 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지금은 뭐 제약주들이 폭등의 느낌은 아니니까 오늘은 제약주들이 뭐 일부 종목들은 가요.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셀리드라든지 일양약품 일동제약이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뭐 전전날에 뭐 제약주들 강하게 뭐 폭등했던 흐름의 느낌은 아닌 거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너무 이슈를 많이 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변이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이 타고 있으니까 너무 이슈가 많이 클 때에서는 조금 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날 움직였던 PCL, SD 바이오센서, 뭐 메디톡스, 메디콕스, 그리고 뭐 랩지노믹스 지금 다들 마이너스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서 좀 눌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은 당분간 조금 조정받을 때 싸게 다시 재공략을 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눌림목을 노리자. 16만 원 미도달 됐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보험주인 하나손해보험 가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자, 패턴은 자, N자형입니다. 이렇게 N자형이고 아직 요만큼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패턴인데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앞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4,505원인데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4,505원 거기서만 그 이하로 사세요. 너무 쫓아가지 말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단기 목표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3에서 5% 짧게 끊으시면 되고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놨어요. 돌파를 해놨고 지금 은행주들이 강합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한 건데 우리금융지주를 보면 많이 빠졌죠. 은행주들.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KB금융도 마찬가지. 하나금융지주. 얘네들도 많이 빠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은행주들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오늘 처음 나오는 거라 그래서 4%대 강세지만 보험주들은 하나손해보험도 그렇고 DB손해보험도 그렇고 차트가 일단 한번 많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고 조정받고 이걸 이중바닥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중바닥형의 모양과 N자형 목표치를 그리고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해상도 얘는 N자형 아니고 얘는 되게 강해요. 아예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험주들 움직이는 거 봐서는 미국이 지금 0.75포인트 조금, 그러니까 1% 하려고 그랬었는데 0.75포인트 한다라는 얘기가 조만간에 얘기가 또 말바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만 보면.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1%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기사는 있어요. 9월 달에 1%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빅 스텝 다음에 자이언 스텝, 그 다음에 전보 스텝,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보하고 울트라로 갈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해상이 얘가 대장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가 이게 뚫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쫓아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손해보험도 있고요. 하나손해보험 아까 오늘 표적 종목 드렸던 얘도 있지만 뭐 DB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들. DB 손해보험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좀 굉장히 작은데 코리안이라고 이것도 보험주인데 얘는 좀 멍청하게 생겼죠. 멍청하지만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손해보험이 강하게 치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등주와 2등주는 제가 볼 때는 현대해상과 2등주 이제 하나손해보험 2등인데 얘가 꼴등인데 1등, 2등이 잘 따라가면 꼴등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주의 흐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제약주랑 다른 거 많이 빠져 있는 것 쪽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쪽을 잘 안 보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사이드 종목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은 당연히 보험주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주 차트를 보니까 이뻐 보여서 많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손해보험 N자형 목표치가 남아 있고 이게 일양이익 패턴이 근데 일양이익에서 지금 양음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고점 돌파하기 전에서는 일양이익인데 지금은 양음양으로 치고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면 수익 날 때 잘 챙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이제는 조금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하나손해보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한화손해보험 만나고 왔습니다.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의 매수가는 4,505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열심히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넥슨 게임즈를요, 28,000원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무슨 제가 게임즈요? 수익이 조금 났다가 너무 미끄러 25,000원 정도 갔다가 또 14,100원에 왔다. 지금은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매수 가격이 할까요? 얼마라고 그래서? 28,000원이요. 28,000원. 네네.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근데. 네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많았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15%요. 15%. 네. 제가 게임주의 흐름들의 섹터를 한번 잠깐 볼게요. 게임주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오늘. 일단 가격 차이가 많진 않으니까 지금은 네네. 예측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5일선을 꺾이면 네. 그때서부터 다시 조정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직 꺾인 게 아니고 5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지금서부터 22,000원에서 24,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가시고 만약에 음봉으로 네.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왕창 매도했다가 네. 다시 쪽 빠지면은 다시 밑에서 사서 또 올릴 때 다시 팔면은 그게 박스권 매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저점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16,000원이나 14,000원?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했다가 네. 조정 시 다시 재매수를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얘는 차트가 요상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신규주라서 그런가? 일단 저점이 깨진 상태고 32,500원. 10%가 올라와야 복구가 되는. 저점이 깨진 종목들은 그렇게 점수가 좋지를 않아요. 저점이 안 깨졌으면은 저점이 깨진 것과 안 깨진 거의 점수 차이는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얘는 좀 별로라는 얘기고, 어쨌든 들어주고 다시 저점을 다시 들어 올려갖고 32,500원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주인데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또 반등 줬다가 또 땅굴 팔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올라올 때 잘 정리를 해보자. 아직 손실이 막 50%까지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마이너스 10%대니까 들어 올릴 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아이진. 25,000원의 비중은 50%. 25,000원. 작년도서부터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뭐 아마도 물타기를 하다가 50% 됐겠죠. 지금 이 정도로 빠져 있다면 55% 넘어가 있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고 있다가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갖고 한 15,000원 올라오면은 그때서 점검 한번 받으시고 계속 지금은 이렇게 수렴형 내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일단 15,000원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 예, 35,000원에 30%. 35,000원에 30%면 언제 사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한참이면 한 6개월, 7개월 전이요? 아니야. 그렇게 안 되고. 아, 그렇게는 안 됐고? 그럼 얼마 전에 사신 거네요? 한 1, 2주 정도 되셨네요? 예. 자, 매매로 공략하신 건데 이슈가 다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세력들이 그 뉴스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매수가하고 건접을 하는 것 같은데 빠질지 올라갈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이거 한 28,000원까지 내려와서 괜찮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조정받으면 14%, 10%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수익 나면 빨리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수익은 아닌데 본전 정도인데 오늘 손질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요. 빠지기 예. 전에 했을 때 하는 거고 15% 빠지면 그때는 손절 못 해요. 반등 줄 때까지 그냥 모르겠다. 그냥 갖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이 뭐 한 딱 본전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매수 가격이 25,000원, 24,000원이면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예. 이 차트를 보면은 바닥이 아니고 떠 있잖아요. 그럼 예. 떠 있는 상태에선 대응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팔란 얘기예요. 바닥에 있으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보유할 수 있어요. 왜냐면 떨어져봤자 뭐 25,000원 샀으면 뭐 22,700원 깨지면은 밑으로 그냥 쿵 하고 떨어지니까 뭐 그 정도 그래서 요 근래에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갈지 안 갈지 참 애매한 차트네요. 그러니까 산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강한 섹터니까 산 거는 잘했는데 샀어요. 떠 있는 거 샀죠. 그럼 가야 예. 되는데 안 가죠. 예.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2주 샀는데 강하게서 샀는데 지금 상한가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냅두든가 수익 내서 팔든가 하면 되는데 떠 있는 종목을 샀을 때에서는 반드시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오늘 좀 밀어 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고민이 되어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팔기 싫으시죠? 네, 그러면 갖고 있어 보세요. 대신에 저는 올라간다 얘기 못 해드려요. 보유는 가능해요. 어차피 뭐 떨어지면은 손절을 어차피 10%든 20%든 손절해야 되니까.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갖고 있고 싶잖아요. 지금 올라갈까 봐. 그래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리스크를 가져가요? 예. 그렇죠.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을 가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매수 가격은 42,500원이 13%. 이것도 여기 저점 깨질 때에서부터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네.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깨지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요 밑에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42,500원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점이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점이 계속 깨지는 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집을 지어놨는데 집이 콘크리트가 단단해야 되는데 일로 들어갔더니 콘크리트가 무너져. 여기 밟았더니 여기도 무너져.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밑에 집도 옆에 외벽도 다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콘크리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건 하여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하나 무너졌어요. 여기도 지금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하나로만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무너지면 그냥 부실 공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빨리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지켜주고 42,500원까지 들어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일전자. 자, 문자 상담이고요. 여름 수혜주 2,050원에 20%. 2,050원. 일단 수익이시고 저점에서 그래도 잘 공략했네요. 여기 바닥 이중바닥형인데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에서 중간 정도 반등을 준 거고 지금 음봉인데 일단은 욕심이 나면 저가가 지금 2,190원입니다. 2,19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매도. 안 깨지면 욕심을 내도 돼요. 그러고 나서 2,300원에서 2,400원 사이에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 좀 불안하다. 초보인데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절반 팔고 2,190원 깨질 때 나머지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크윙. 22,000원에 30%? 22,000원 30%. 지금 장이 초강세면은 22,000원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초강세가 아니에요. 보면은 음봉이고 답답한 시장이죠. 이게 2,400도 코스피 2,400도 돌파 못하고 코스닥은 780은커녕 뭐 800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800도 돌파 못하고 780도 돌파 못하고 이런 약한 흐름 속에서는 얘가 22,000원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400도 뚫고 2,500도 뚫고 2,600도 뚫고 폭등하는 흐름이 나와야 가는 거고 지금은 한 19,000원 정도만 가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되 시장 흐름이 약하니까 한 19,000원 갔을 때 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D 바이오 센서요. SD 바이오 센서. 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900원에 30%. 52,900원에 30%. 네. 자, 차트를 보면 최근에 5만 원을 찍고 지금 슬슬 밀리거든요. 얘가 밀린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43,000원, 44,000원으로 밀릴 수 있는데 세게 밀리면 4만 원에서 뭐 3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고 네. 다시 뭐 5만 원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되고 지금도 원래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인데 52,900원. 5만. 지금 마이너스 5만. 10% 정도 되잖아요, 손실이. 네. 네. 다시 마이너스 5% 쪽으로 올라오면 그때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마이너스 5% 알겠습니다. 안쪽으로 줄어들면 꼭 파세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금강철강 1,800원에 20%. 장일해 갖고 1,800원은 쉽진 않지만 보유의 의미는 있어요. 여기 저점이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오늘 찍고 있죠. 그럼 여기서 찍고 1차 목표치는 7,500원, 2차 목표치는 8,000원. 이쪽으로 올라가는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만 이게 뭐 강하게 올라가면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말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가 되는 게 보이네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7,500원쯤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일단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SKC 165,000원에 12%.
자, 박스권이 이렇게 되죠. 지금 현재 박스권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저점이 지금 깨졌어요. 박스권 저점이. 그러네. 아직 간드랑간드랑 여기는 지켜주네요. 여기를 지켜주는데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깨지면. 그래서 안 깨졌으니까 보유하시고 저점이 깨지면 밑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 저점이 한 12만 원 정도 되네요. 12만 원 깨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만 원 안 깨지면 보유, 12만 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 대응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이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하이브, 하이브. 예. 자, 비중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18만 원에 5%예. 8만 원에 5%? 18만 원에 18만 원에 5%. 네. 좀만 더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죠? 그럼 탁 네. 수익에서 팔면 딱 되는데 일단 잘 올라오다가 한 2주 전서부터 고점에서 살살 또 밀리네요. 근데 뭐 밀렸다가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면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까지 보면 돼요? 그냥 18만 원 빨리 수익 나올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13만 원에 사세요. 13만 원이요? 네. 전문가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물타기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물타기 했는데 만약에 13만 원 내려가면 손절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만 탈까 봐. 음, 그래서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네. 손절하는 거는 무리고요. 갖고 있는 게 빨리 반등 줘서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네.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이거 돌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박스권만 주고 있거든요. 네. 8월 달에 YG 쪽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YG 엔터가 강하게 움직인다. 네. 얘가 강하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하이브도 뭐 SM도 이제 엔터주들이 같이 강하게 8월 달에 움직이면 그때에서 물타기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18만 원 넘으면 물타기 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블랙핑크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네, 예, 되게 예, 유명한. 네. 그래서 남자 보이 그룹에서는 BTS겠지만 여자 그룹에서는 전 세계에서 블랙핑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를 봐도. 네. 그러니까 그것 이슈로 만약에 YG 엔터가 여기 7만 원 돌파하고 막 8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그러면 하이브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블랙핑크가 8월 달에 컴백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슈로 YG 엔터가 가면 추가 매수를 그때 고민하시면 되는데 네. 반대로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꼼짝도 안 해 YG 엔터가 네, 그냥 네. 그 뉴스에 세력들이 팔아먹기만 하고 맨날 떨어져. 그러면 하이브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블랙핑크 컴백 소식으로 엔터주가 강한지 안 강한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니까 네. 그냥 관망만 하세요. 사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5,500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일부 종목만 움직이고 오늘 바이오니아 4% 마이너스 바이오제는 스마트인가? 스마트도 5.5%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종목들도 꽤 보여요. 그런데도 잘 버티는 거 보면 아직 힘은 남아있나 봅니다. 15,500원. 매수 단가가 좀 높죠? 손절은 14,380원? 여기를 잡고 깨지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수익 날 때 안전하게 분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막 폭등하고 급등을 하면은 그냥 냅두면 되는데 이러다가 저점 깨지면은 밑으로 조정도 세게 들어오니까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유는 가능. 근데 손절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 자리 지지되면 보유, 수익 나면은 비중을 팔면서 가시는 매매 전략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대성산업. 7,000원에 5%. 얘도 여기는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깼어요. 깼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깨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지지가 여기 이게 다 지지인데
아마 지지라인 저점까지 다 내려올 생각으로 여기를 깬 것 같으니까 지금은 아마 4,000원 쪽으로 밀릴 것 같네요. 느낌이. 그래서 밀린 다음에 추가 매수는 여기서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한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 했는데 못 돌리고 떨어지면 여기서라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한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돌려야 돼요. 여기 돌려야 되는데 돌리질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니까 이 칼날이 멈출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어느 순간에서 4천에서 돌리든 지금에서 돌리든 돌리게 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가 들어오고 이렇게 뻘쩍하고 뜨면 그게 단기 바닥입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질 때 안 깨지고 다시 들어올리면 그게 2차 진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가바닥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도중에 잠깐 그냥 쉬는 거예요. 더 떨어질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처셀요. 네이처셀? 예. 네이처셀. 어유 오늘 잘 가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27,000원이고 30%인데요. 27,000원에 30%. 예, 지금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한번 동안 수익 내고 나와서 물렸거든요. 수익 잘 그래서- 내고 왜 물렸어요? 그냥 수익 내고 다시 샀는데 떨어지게 다시 샀는데 올라갈 줄 알고 있었더니 그 질로 계속 하락세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제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문가님 상담을 한번. 지금 매수 가격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네. 온다는 얘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저는. 반반? 네.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그냥. 예, 정확하게는 우상향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뭐 우상향을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박스권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44%까지 떨어졌던 종목인데, 그렇죠? 네, 마이너스 40%를 찍었는데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네, 근데 오랜 시간 참았는데 올라오니까 참 다행이네. 네. 그래도 그래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도 네. 마이너스 40%, 50% 계속 돼 있으면은 지금도 힘들어가지고 8월 그럴 달까지 텐데. 기다려 보고 안 이제 가면 손절 칠까 이랬고 있었는데 지금 맞아요.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마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얘는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대부분 제약바이오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거 여전히 마이너스 40%, 50%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고요. IT 섹터도 40%, 50% 마이너스 되는 거 되게 많을 건데 똑같은 심정일 거야. 아마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1년 동안 갖고 갔는데 하도 안 움직이니까 손절 쳐버리니까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아닌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욕심을 내야. 자,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 수익으로 바뀌겠네. 물론 수익이 나면은 지금은 이제 수익 나면은 이제 팔겠다는 생각이죠. 네. 근데 막상 올라오면 또 생각도 본전이 바뀌어요. 와도.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왔는데 호재가 터져가지고 막 그러면은 또 욕심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20% 넘어간 상태에 고생하다가 수익이 나면 네. 일단 팔기 시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네. 지금 차트는 힘이 아직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아직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지금 24,000원에서 25,000원은 보이거든요. 근데 27,000원까지는 좀 더 봐야겠네. 그러니까 24,000원쯤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일단 매도는 하지 말고요. 네, 아직 매도하라도 매도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아까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 아직 그러다가 차트가 또 쭉 음봉도 아니고 빠졌으면 꺾이는 모양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차트 네. 모양이 음봉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만 이렇게 물어봤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세요. 21,000원 깨졌네요. 그냥 지금이라도 비중 절반 줄이세요. 할 수 있는데 아직 꺾이는 모양도 안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지금 절반 이상 갖고 있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안 그러면 물을 펴 지금 잠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섞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매도 의견보다는 일단은 뭐 본인 스스로가 갖고 가고 싶고 아직 차트 모양도 음봉도 아니고 반등 더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7,000원까지 몰라도 24,000원에서 25,000원 올라올 때 팔라는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아보시고 네. 조금 더 한 번 더 갖고 가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한화 손해보험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4,505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4,6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우리 양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홀로 2,464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면 지금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922억 원, 1,450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606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322억 원, 217억 원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 1.17% 상승하면서 2,358.1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90% 상승하면서 769.2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들이 매매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는데요. 시장이 좀 약해요. 약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종목들이 폭등을 해야 됩니다.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근데 지금 움직임들은 별로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나쁘진 않죠. 양봉 나오고 있고 5일선에서 20일선 뚫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갈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2,400을 오늘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모양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코스피에서. 근데 지금 오늘은 어디를 빼고 있냐면 한미약품. 얘를 떨어뜨리고 셀트리온. 그러니까 제약주를 지금 밀고 있죠. 제약주를 밀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애들 빼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보험주, 은행주가 강세입니다. 증권주도 오늘 강세예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7%대 강세.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가 지금 순환매 나오는 느낌도 있지만 금융주가 오늘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니까 오늘 그래도 IT 부품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매매예요. 그리고 왜 매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지수가 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IT 부품주도 그렇고 낙폭가 종목들이 지금 7%, 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 이 정도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20% 이상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만에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10%에서 20% 정도 강세를 폭등이 나오는 게 나와주면 시장은 2,400 가고 2,500 가고 2,600 가고 다우도 33,300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나스닥도 계속 돌파하고 올라가겠다는 뜻이지만 지금 나와주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개별 종목 장세로 펼쳐준 다음에 종목들 5%, 10%, 5%, 10%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 얘기가 종목이 안 움직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종목들이 원래 폭등을 하면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전 종목이 막 움직여주고 막 여러분들도 다 좋고 막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의 그 변곡점에서는 근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종목별로 조금 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 욕심내지 말고 팔고 그것보다 좀 일찍 파는 사람들은 3%부터 먹을 때 팔고 이렇게 짧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이번 주 주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주고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면 목표치를 크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 우리나라 시장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미국 시장 이렇게 폭등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예요. 그래서 종목만 보면은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약간 쭉정이 느낌, 그러니까 별로 든 게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쫓아는 가지 마시고 안 움직였던 그리고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갖고 먹으면 팔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하나손해보험도 잘 올라가죠. 벌써 6점 몇 프로 올라가잖아요. 벌써 수익률 달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라는 얘기예요. 뭐 내일 더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또 일부 쬐끔 남겨놓은 거 또 팔아주고 계속 이렇게 팔면서 가야 되는 거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총액이 5천억짜리 종목인데 설마 여러분들이 사갖고 뭐 5천억짜리 종목을 띄우지는 않았을 거고 그냥 어차피 오늘 은행주 강하고 증권주 강하니까 어차피 갈 놈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대해상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요. 2조 8천억짜리 종목이 왜 가느냐? 오늘은 그냥 얘네들이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매매적인 관점에서 막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흐름만 잘 타갖고 짧은 매매로 하세요. 그래서 완전 짧은 막 숏으로 치는 그런 단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은 이만큼 먹고 싶잖아요. 거기서 절반만 먹으세요. 그러면 안 끼질 그런 매매의 장세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좋은 장세인데 여러분들 욕심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만 줄이면 먹고 파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운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문자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오늘 0.16% 플러스. 아침에 좀 흔들렸다가 올라오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3.59까지 밀렸다가 올라오는 이 시장이 강하다면 얘는 살아 올릴 거고 이 시장이 약하다면 저점이 깨질 겁니다. 39,300원 쉽지 않죠. 2,400, 2,500, 2,600 코스피가 돌파가 되면 얘도 4만 원 쪽으로 갈 수 있고요. 2,400도 못 가고 2,500도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오면 한 34,000원에서 잘 가면 36,000원 정도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다가 3만 원 깨지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3만 원 깨지면은 조심해야 돼요. 3만 원 깨지면은 손절 고민도 해봐야 되고 지금은 35,000원 쪽으로 반등 줄 때까지 일단은 갖고 있는 거는 괜찮아 보이니까 여기 34,000원, 36,000원 사이 그러니까 중간이 35,000원 그쪽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대한전선 1,850원에 20% 여기 저점이 깨지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지가 됐으면은 1,750원 지지에 1,900원 박스권 저항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매매하면 되는데 깨지면서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 가격대에선 손절을 지금 놓쳤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1,750원쯤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질문 주세요. 거기서 손절해야 될 건지 1,800원대 이상에서 팔아야 될 건지는 거기서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보험주들이 오늘 폐업 종목이 잘 가서 일단은 기분은 좋지만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이 없어요. 공개 방송이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하게 되면 이제 자주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물려 있는 것들을 들어줄 때마다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짧은 단타 매매 구간이에요. 지금 시장이 물론 월화수 좀 지나봐야 됩니다. 월화수 봤을 때에서 폭등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좋은 얘기를 드리면서 팔지 말라고 얘기하겠지만 폭등 안 나오면 팔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준비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